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생 인류의 Y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에 나타난 하플로의 변이와 확장 모델에 따르면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인구 집단이 동아시아에 진입한 루트는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도양 남쪽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북상하여 동아시아에 진입한 경우이며 또 하나는 유라시아 대륙을 직접 관통하여 동아시아에 진입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북극빙하의 확장과 축소에 맞물려 변화하는 식생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하며 서로 혈통이 섞이게 되는데요. 동일 하플로에서 분화된 집단이라도 시간이 흘러 형성된 하위 클레이드에서는 유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식생환경에 따라 형질 변화로 나타난 유전적 변이 정보가 30억 개의 염기쌍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염색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혼혈로 발생하는 개개인의 거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분석 모델은 혈통의 기원과 이동을 추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플로가 가진 정보의 한계를 일찍부터 알고 있던 유럽 쪽 연구자들은 상염색체 분석을 토대로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혈통적 계보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초기 인류 중 유라시아 대륙에서 분화된 서유라시아 인구 집단의 상염색체를 분석해 촘촘한 그물망의 연결 부위를 하나하나 채워가듯 자신들의 조상 혈통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인구 집단이 언제 분화되었는지를 추정하거나 특정 집단의 유전적 기원을 추적하는데 유용한 분석 기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모델이 트리믹스 그래프입니다. 변별력이 높은 상염색체의 유전인자를 바탕으로 집단의 유전적 유사도를 추정하고 유사도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집단을 다시 세분화해 분석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상염색체의 주성분을 분석하는 PCA 모델이나 유전적 변이를 나타내는 F통계 그리고 집단의 유전적 친연성을 측정하는 MXG와 같은 다양한 수학적 분석 모델이 사용됩니다. 서울대와 울산대학교 생명과학팀이 발표한 현대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논문도 이러한 분석 모델을 통해 나타난 결과치를 트리믹스 그래프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죠. 그럼 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원을 찾아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5만 년 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아프리카를 떠나 생존에 성공한 유라시아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살아남기 바빴던 유라시아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혈통의 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에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이들은 데니소바 계열로 추정되며 극소수의 초기 인류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유라시아 혈통과 동아시아 혈통은 언제 분리되었을까요? 아프리카를 벗어난 초기 인류 중 서유라시아인과 동아시아인 혈통의 경계면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고인골로 4만 5천 년 전 시베리아 서부에 살았던 우스트 이심을 들 수 있습니다. 우스트 이심의 북에아플로는 K2A 스타로 확인되었으며 목에아플로는 R스타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현대 유럽인보다 동아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에 좀 더 가깝게 나타났지만 직계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절멸한 경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고인골이 4만 년 전 루마니아에 살았던 오아세 1번과 2번 샘플인데요. 아프리카를 떠난 초기 인류 중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유독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이는 불과 몇 세대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아세 1번의 북에아플로는 우스트 이심과 동일한 K2A 스타로 알려졌는데요. 북에아플로 K2A 스타는 동아시아 주류 인구 집단인 하플로 5-M17호 혈통과 직접 연결되는 에노타입의 직계 상위 계보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아세인들은 서유라시안 혈통으로 분류되는 오리냐크 문화 단계의 크로마뇽인이죠. 오아세인과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에 살았던 초기 인류 중 북경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전원동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원동인의 북에아플로는 K2B이며 목에아플로는 동아시아 인구 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계열의 B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에아플로 K2B는 코카서스 계열 인구 집단에 많이 나타나는 R1과 R2의 직계 조상 계보죠. 특이한 점은 데니소바인 유전자 비율이 8% 정도로 높게 나왔으며 동아시아 혈통으로 분류된다는 점인데요. 상기 언급한 초기 인류는 모두 K라는 거대 아플로의 직계 후손이지만 상염색체 분석 결과는 서로 다른 혈통으로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식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질에 나타난 유전적 변이 과정이 달랐던 것이죠. 특히 서유라시아 혈통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인골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레반트 지역에 살았던 나투피안 문화인에게 나타난 유전자인데요. 유라시아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동 지역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후 아프리카로부터 새롭게 진입한 집단에서 유래된 혈통으로 이들의 부게아플로는 대부분 이원비원의 하위 분지로 확인되었는데요. 아나톨리아는 물론 유럽으로 이주한 신석기 농경민과도 유전적 친연성이 높게 나타나 이들이 서유라시아 혈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오늘날 현대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인보다 적게 물려받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이들과 혈통이 섞이면서 묽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동아시아 혈통은 언제 분화되었으며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표된 동아시아 인적 집단의 기원에 대한 5개의 영어 논문은 모두 5만 년 전 동남아시아 내륙에서 시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전학자이자 역사가인 모건데이 양 교수는 동남아시아에서 북쪽으로 확장한 집단이 몇 개의 계보를 형성해 동아시아 인구 집단의 모태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일찍이 동남아시아를 떠나 순다랜드를 거쳐 호주에 진입한 집단은 지역적으로 고립되면서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혈통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북쪽으로 이동한 집단 중 한 갈래는 시베리아까지 진출해 북방 루트를 따라 진입한 인적 집단을 만나 혼혈이 진행되며 최대빙하기가 시작될 즈음 등장하는 북유라시아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상기 언급한 전원동인도 이들 중 한 갈래로 대립 유전자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꽤나 번성했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죠. 하버드대 논문에서도 전원동인을 유전적으로 서유라시아 계통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혈통에 속한다고 보았는데요. 직기후손은 절멸했지만 반개로부터 확장된 유전자 흐름이 두 갈래로 이어진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는 동아시아 인구 집단의 주류 혈통을 구성하는 계보로 이어졌으며 또 하나는 1만 년 전 산동반도에 살았던 편편동인에 나타난다고 보았는데요. 서울대와 울산대 논문에서도 전원동인을 현대 동아시아인의 주류를 형성하는 남방계 혈통의 조상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천년 전 라오스 만박에 살았던 호아비니안 문화인과 연결되는 유전적 흐름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호아비니안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에도 여전히 밀림에서 수렵 채집이 주된 경제활동이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주류 집단과의 혼혈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주목할 만한 고인골이 몇 개 있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 이선복 교수팀에 의해 발굴되고 체질 인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3만 4천 년 전 몽골 고원에 살았던 살키트인인데요. 전원동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혈통으로 분류되었지만 25% 정도 서유라시아 혈통이 섞여 있었으며 데니소바 유전자 비율도 7% 정도 섞인 것으로 나옵니다. 북방 루트를 통해 진입한 서유라시아 혈통과 혼혈이 진행되었다는 얘기죠. 2021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3만 3천 년 전 아무르강 유역에 살았던 아무르 33K 샘플도 전원동인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혈통으로 분류되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남방계 혈통이라 부르는 동남아시아에 기원을 둔 인적 집단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얘기죠. 물소나 코뿔소와 같은 아열 대성 동물뼈가 동북아시아 구석기 동굴 유적에서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지구가 따뜻해지던 시기에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82년부터 발굴이 진행된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도 확인되는데요. 피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화렵수림의 존재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쌍코뿔소의 화석 등 아열대성 동물뼈가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이죠. 북극빙하의 세력이 약화될 즈음 한반도의 식생환경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였다는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발굴 보고서에는 두루봉 동굴 유적 중 흥수굴에서 온전하게 발견된 흥수아이의 화석을 4만 년 전 살았던 현생인류로 분류했으며 이후 교과서에도 실렸는데요. 이른바 북방계 혈통이라 알려진 사람들의 절대 다수도 실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한 남방계 혈통이 추운 날씨와 아한대 식생에 적응한 결과란 얘기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대륙과 연결된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인 또한 전원동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수아이도 몸돌석기에서 돌날석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한반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만다린 승리산인 상시인과 같은 후기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러다 최대빙하기가 시작될 즈음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유라시아 혈통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인구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시베리아 바이카로 근처 말타뷰레에 살던 사람들로 MA1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메머드 사냥꾼들이죠. 2만 4천 년 전 살았던 MA1의 부게아플로는 알스타다시에미07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북시베리아인 혈통 속에 가장 많은 유전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게아플로 알스타다시에미07은 현대 코카서스인들의 표지아플로인 아론과 R2 계열의 직계조상입니다. 시베리아 북쪽 끝단 연해에 살았던 고인골에서는 MA1의 직계조상 계보에 속하는 부게아플로 P로 확인되었는데요.
북유라시아 혈통의 기원이 아한데 식생에 적응한 시베리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최대 빙하기 때 식생 환경을 표시한 유라시아 지도인데요. 시베리아 지역의 기후는 온도가 매우 낮았으며 빙상을 형성할 만한 강수량도 적어 건조한 사막기후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바이칼호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대서양에 인접한 서유럽까지 긴 띠 모양의 타이가 스텝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태평양에 인접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스텝이 형성되었는데요. 거대 초식동물이 좀 더 나은 식생환경을 찾아 스텝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들을 사냥하던 북유라시아인들도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일부는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일부는 서쪽 스텝 지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난 후 카자흐 초원에서 성립된 보타이 문화와 서부대 초원에 나타난 얌나야 문화인 모두 MA1에서 분화된 북유라시아인 혈통이죠. 유럽 지역을 예로 들면 처음 유럽 대륙에 진출한 오리냐크인들이 최대 빙하기를 거치면서 유럽 수렵 채집인이라 불리는 솔루트리아 혈통이 형성됩니다. 솔루트리아인들은 매머드와 같은 거대 초식동물 사냥에 최적화된 유능한 사냥꾼들이었는데요. 크로마뇽인 혈통이 최대 빙하기를 기점으로 창시자 효과와 선택적 진화라는 유전적 변이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죠. 이후 아나톨리아에서 건너온 신석기농 경민이 서유라시아 혈통의 핵심 계보를 형성하는데요. 상기 언급한 네안데르탈인 혈통이 섞이지 않았던 나투피안 문화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북유라시아 혈통의 침입을 받아 인적교체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모게아플로보다는 북에아플로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서유라시아 혈통에서만 발생했을까요? 현대 한국인의 기원을 추적한 서울대와 울산대 논문에는 빙하가 절정을 이루던 2만 년 전부터 20% 정도의 북방계 혈통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2021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최대 빙하기 때 나타난 아무르 19K는 전원동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보의 동아시아 혈통으로 분류합니다. 2022년 발표된 논문에서도 최대 빙하기 이후 추운 환경에 적응한 아무르 혈통이 나타나 몽골 초원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논문에서 언급한 아무르 혈통이 북유라시아인에서 기원한 북방계 혈통일까요? 이를 증명할 인적 집단이 있는데 바로 홋카이도 조몽인들이죠. 2020년과 2021년에 발표된 두 개의 논문에 따르면 조몽 집단은 3만 년 전 동아시아 혈통에서 분리되었으며 2만 년 전 이미 일본 열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기원한 북유라시아 혈통이 섞여 저몽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PCA 그래프에서도 홋카이도와 혼슈에 살던 저몽 집단은 시베리아인들과 유전적 친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무르 혈통과도 매우 가까운 것으로 밝혀집니다. 일본 열도가 대륙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 지역적으로 고립되면서 저몽이라는 독자적인 혈통으로 진화해 나간 것이죠. 이는 최대 빙하기를 기점으로 북유라시아 혈통이 동북아시아에 진입했다는 결과이며 이들이 북방 계혈통을 구성하는 핵심 집단입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결과는 하버드대 논문에 나타납니다. 19,000년 전 송화강 유역에 살았던 아무르 19K라 명명된 고인골의 유전자가 가덕도 패총에서 나온 샘플과 매우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르 혈통은 한반도에 살았던 빗살무늬 토기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북방계로 불리는 아무르 혈통과 장강과 주강 유역의 남방계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